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제423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1절인데요. 김 사장님, 그 샬롯에서 영화 상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번 106주년 3.1절 맞아서 이번 토요일, 3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또 마침. 네. 그래서 영화 하얼빈을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반 AMC 영화관을 빌려서 한국으로부터 영상을 받아서 음. 아침 10시 그리고 낮 12시 반 두 차례 나눠서 영화를 합니다. 우리 한인회에서 좀 성금을 받아가지고 한인분들은 무료로 봅니다. 3.1절을 아, 맞아서 좋은 영화라고 많이들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뭐 음, 이미 며칠 전부터 다 꽉 찼어요. 예약이. 예.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가서 3.1절 기념식도 하고 영화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3.1 운동하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KCC 한인문화센터에서는 미국 최초의 한인 타운인 파차파 캠프를 기리는 특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뉴욕 플러싱에서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차파 캠프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포라면 한인 인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파차파 캠프 전시회를 기획하신 UC 리버사이드 민족학과의 장태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장태환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4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미군에서 복무하고 제대 후에는 UC 버클리에서 사회학을 전공 후 UCLA에서 광주 항쟁과 한인 사회라는 논문으로 석사를 받고 그 후 UC 버클리 소수 민족학 박사 과정 1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흑 갈등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 LA 폭동 당시 미 주류 언론 인터뷰에서 한인 사회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 인종 문제 전문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인상적이었던 점이 당시 한인 안젤라 오 변호사와 함께 미국 사회의 부당함을 직설하고 한인 사회의 피해를 역설하셨는데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면 그들은 미국 시민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포들이 미국 시민권을 많이 받아야 미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정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면서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가지면 한국과 미국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기에 반대를 하신 거죠. 그동안 11권의 저서, 7권의 편저했으며 수십 편의 논문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저서는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이 있고요.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과 교수이시며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장, 미주한인위원회의 이사이시며 또 미주 한국어재단 고문이십니다. 현재 재미 한인 이주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파차파 캠프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파차파 캠프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파차파 캠프라는 것은 20세기 초 그 도산한 창원 선생님하고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서 이제 본토로 들어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다시 리버사이드로 이주를 해서
형성한 미주 최초의 한인 타운, 즉 한인 타운의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파차파 캠프가 우리 한인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나요? 이 파차파 캠프의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면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고 그 연구도 상당히 많이 됐고 책도 많이 발행이 됐고 논문도 수십 편, 수백 편이 있는데 파차파 캠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차파 캠프가 왜 중요하냐면 20세기 초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하와이로 7,226명이 이민을 노동 이민을 왔고 그중에 한 천여 명이 본토로 입국을 하거든요.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근데 본토로 온 분들 중에 상당수가 샌프란시스코, LA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리버사이드는 LA에서 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소도시인데요. 거기서 한인 최초의 동네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던 곳이라는 것을 제가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역사적 의미가 뭐냐? 한 동네에서 그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1905년 이제 국립협회를 설립을 하면서 이 단체를 민주주의에 의거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1905년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한국은 고종 황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태평양 건너에서 이 도산한 장원 선생님은 민주공화제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감찰을 선출하고 경찰을 선출하고 이래서 자치 규정을 만들어서 자치 규정에 의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한인을 비롯해서 아시안 커뮤니티는 총각 사회였습니다. 배철러 소사이티.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이 아시안 여성들의 이민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놀랍게도 파차파 캠프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과 남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했는데 그것도 제가 그 의문을 나중에 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산공화국이라고 불렸어요. 그 당시에. 도산공화국.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바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곳인데 사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갑자기 민주공화정을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민주공화제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도입됐는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1911년 제3차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가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열렸는데 그때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발표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총회를 신설한다. 근데 중앙총회는 단순히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가 아니고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무형정부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형정부. 그리고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제도를 도입해서 삼권 분립을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산한창원 선생에 의해서 이끌어졌고 그것이 바로 도산한창원 선생이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결고리를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중화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파차파 캠프에서 실험을 했고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이민 선배님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 결국에는 우리도 각자 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일자리 때문에 뭐 보다 좋은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민 오잖아요, 각자. 네, 개인적으로 이민 오죠. 미국 정부의 한 법에 따라서. 각자 흩어져 사는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 1910년도에는 그 한인분들이 뭐 뉴욕이라든가 뭐 텍사스 이런 데도 살지만
리버사이드에 사시는 분들만 파차파 캠프를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을 하신 건지 딴지 의견 그러니까 다른 그 거 없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 음. 당시에는 1903년에서 5년 사이에 7,226명의 한인 노동 이민자들이 전부 하와이로 와요. 호놀룰루.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최초의 이민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아, 일부가 본토로 들어옵니다. 예, 예. 본토를 어디로 오냐면 주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고요. 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거기서 차이나타운 근교에서 이제 주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이후에 상당히 반아시안 그 폭력 사태, 살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반아시안 인종 범죄, 혐오 범죄의 근원지였어요. 그래서 뭐 아시안들은 차이니즈 익스클루션인가 뭐 그런 예, 뭐 것도 있고 그거는 막 그랬죠. 1882년에 예, 통과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 거기서는 사실 한인 타운을 형성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아, 그래서 도선한창원 선생이 좀 더 좋은 환경을 찾다가 바로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지원이었습니다. 미국 외. 음, 여기가 그 당시에 오렌지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렌지 산업이 그때는 이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그만큼 굉장히 부촌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그 인종차별도 상대적으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덜했기 때문에 도산한 창원 선생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파차파 캠프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최초로 한인 노동국을 설립합니다. 한인 노동국이 뭐냐? 직업소개서예요. 음, 그 직업소개서를 설립하니까 이제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음, 그 당시에 이제 1910년 정도에 본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 인구가 8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와이에 살고 있었고 이제 뉴욕이나 타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굉장히 극소수고 유학생들이에요, 대부분. 그분들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제 파치아파 캠프에서 도산 안창원 선생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촌, 이상촌을 실험을 했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서 계속 이상촌을 어디서 건립할 것인가,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를 계속 찾으러 다니셨고요. 그래서 이 파치아파 캠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그만큼 그 하와이에서는 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인 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대부분 한인 노동자들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섬으로 이제 나누어졌고 여러 섬 안에서 또 여러 사탕수수 농장에서 기거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탕수수 농장 안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한인 타운이 형성을 할 수가 없었고 샌프란시스코도 뭐 이제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머물면서 있었고 그래서 한 동네에 한 곳에 모여서 한인들이 모여 산 동네가 바로 파차파 캠프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개인적으로 이민 와가지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모여 살고 뭐 이러는 건데 그 당시 뭐 동유럽에서도 이민 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서로 또 필요도 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인분들도 같이 모여 인종차별이 사는 워낙 것이. 심했기 예. 때문에 예. 또 일자리를 찾는 또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라는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남부의 흑인들처럼 백인 주거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세그리게이션이 예, 있었구나. 세그리게이션. 그렇구나. 예,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차파 캠프가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나요? 차파 캠프는 이제 1904년 말, 1905년 초에서 1918년 말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년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도산한 창원 선생의 행적을 연구했을 때 대부분 LA나 샌프란시스코를 연구를 했어요. 리버사이드에서는 관심조차 없었고 다만 리버사이드에 와서 오렌지를 땄다.
그 정도는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한인 동네를 형성을 하고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 궁극적으로 도산공화국을 형성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시켰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바뀌어야 되는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희들도 지금 뭐 나름대로 역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차파 캠프는 처음 들어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만 다들 이야기하지 이 한인 이민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사셨는지는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학에서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 아, 그 어떻게 최초의, 발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도 한 장을 1999년 UC 리버사이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지도가 뭐냐면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지도인데 그 1908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것이 뉴욕에 있는 샌본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회사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바로 여기에 코리안 세틀먼이라고 써 있어요. 코리안 세틀먼. 어머, 1908년. 음, 어, 그래서 이 지도에 저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도선한 창호 선생의 전기나 논문집이나 책에 어디에도 리버사이드에 1908년 코리안 세틀먼 한인 네. 동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여기 써 있네요. Korean 예, Settlement. 코리안 네, 세틀먼. 그래서 네. 1908년에 어떻게 리버사이드에 코리안 세틀먼이 있었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도가 1999년에 발견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전공은 사실 그 LA 폭동, 한인과 흑인 간의 갈등 문제, 인종 문제였었지 이제 미주 한인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거의 그런 연구에 집중을 했었고요. 2016년에 제가 이 지도가 다시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뭐 찾아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어. 지도 달랑 한 장, 어느 아, 문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 연구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2017년에 연구 시작하기 직후에 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두 명이 저희 연구소에 김용옥 재미동포 연구소 인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연구를 완성하지 못했을 텐데 이 학생들이 이제 신한민보가 대한민국민의 기관지인데요. 신한민보가 그대로 온라인에 다 게재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파차파 캠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을 신문 기사들이죠. 많이 발굴을 해서. 근데 그때 한국어가 옛날 한국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읽기도 힘들고, 띄어쓰기도 전혀 안 돼 있고, 옛 한국어였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의 전공은 마치 옛 한국어를 근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그 대학원생들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 학생들이 현대어로 번역을 해줘서 제가 그 기사들을 다 읽고, 하나하나씩 발굴하면서 전부 총체적으로 파치아파 캠프가 어떤 곳이었었고 무슨 활동을 했고 도산한 창원 선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네요. 예, 거의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 파차파 캠프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몇 가정 정도 예, 살았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 막연하게 한 60여 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신한부 기사를 찾아서 종합해 보니까 한 200여 명 이상이 거주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렌지를 12월부터 그다음에 2월 말까지 수확을 하는데 그때는 또 임시 노동자들을 한 100여 명 이상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크 시즌에는 한 300명 이상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본토에 살고 있었던 한인 인구가 8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 거주를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한 것이죠. 음.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민의 제3차 북미총회가 개최된 직후에 찍은 대의원들 사진이고요. 여기에 여성들, 흰 옷을 입은 여성들 사진도 있고, 아이들도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민주공화제, 이 민주공화제의 기틀을 이 북미총회에서 통과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놀라운 게 이제 이민 와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 노동 조건,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죠. 사시고 생존하기 급급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뭐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또 규칙을 만들고 뭐 서로 협동하고 또 독립자금도 걷고 이렇게 한 게 참 숙연해지네요. 그렇게 하셨다는 예, 말씀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들으니까 도전한 창호 선생님의 예, 그 리더십이 그 음,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음, 이제 뭐, 그 당시에 1911년이면 뭐 30을 갓 넘은, 30 음. 갓 넘은 나이인데, 그 도전한 창호 선생이 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인 동포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들고, 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배울 점을 상당히 많고 우리 차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한인회에서 좀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한인회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막 그렇죠. 쉽게 한인회 집 얘기해보면 돌아오시면 최초의 됩니다. 한인회죠. 최초의 예, 예, 한인회. 예, 그런데 예, 거기에는 이제 규칙을 만들고 할 때 민주주의의 정신이 네, 들어가고 평등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고 그 지금 한인회도 규칙을 쓸 때 뭐 그런 거를 좀 넣으려고 하긴 해요. 사실은 다들. 근데 그전처럼 그렇게 다들 참여하고 협력하고 이러진 않죠, 지금은. 예. 네, 한인회 네, 하는 사람만 몇 명 그냥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개인 생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뭐 갈라지기도 하고 지금 네, 그런데 야 정말 값진 연구 발굴이시네요 정말.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보면은 조선 시대였고 또 그 미국에서 또 뭐 인종 간의 갈등, 뭐 남녀 불평등 이런 게 굉장히 심할 때인데 그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그 평등, 뭐 남녀 평등 뭐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맞습니다. 굉장히 앞선 그런 진취적인 많이 의식을 갖고 깨이셨네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수가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일이에요. 도전한 창원 선생님을 이제 평가할 때 한국에서는 계몽주의자, 뭐 교육가, 뭐 이런 굉장히 온건주의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저는 혁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정 체제를 부정을 하고 민주주의를 정치하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왕을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음, 민주주의를 실험한다는 것은 그럼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역적이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최근이라고 어, 들었어요. 이게 아주 예,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투표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니, 뭐 흑인들은 이제 1865년에 이제 해방이 됐고, 예, 68년에 시민권이 부여되고, 1870년에 이제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아, 여성들의 경우는 그 뒤죠. 1920년에 예, 주어졌습니다. 1920년이요? 한참 예, 뒤에. 예. 예, 아, 그러면 1920년에 이제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아, 대한민국민회, 도선한 창원 선생님이 이끈 대한민국민회는 1918년 어우, 더 여성들이 앞섰네요. 정식으로 배원으로 입예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했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음. 그 네, 엄청난 게 중요한 역사적인 네,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와, 만주나 이런 데서 무장투쟁이 한참 진행됐기 때문에 그 무장투쟁이 실질적으로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의 활동을 조금 약간 뭐 반폭력이고 예, 폄하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근데 조금 그게 실효가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을 하긴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잘못 들어보니까 알려진 게 뭐냐면, 예, 도산한창호 선생도 1910년 이전까지는 독립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음, 독립전쟁. 근데 19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실력 양성론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죠. 무실력행, 실력 근데 양성. 네. 실력 양성론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이에요. 근데 네. 모든 분야에서 다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음,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것이 와전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독립전쟁론을 지지를 했고 음, 실제로 힘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잘못 와전된 거예요. 네. 근데 음. 굉장히 현실적인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게다가 지금 파차파 캠프라는 이 증거가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네. 하여튼 다시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다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도산 기념관이 리버사이드에 지금 올해 착공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리버사이드는 그 다운타운에 오시면 그 도산한창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1년에 세워졌는데요. 이때는 이제 파차파 캠프의 존재를 몰랐을 때인데 다만 도산한창호 선생이 이 20세기 초에 리버사이드에 와서 오렌지를 땄다. 그리고 이제 리버사이드 시하고 강남구하고 자매 도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도산공원이 있고 도산기념관이 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리버사이드시에 도산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제 제 연구가 발표가 되고 파차파 캠프가 그 문화 관심지 리버사이드시에서 지정한 문화 관심지 1호로 지정이 되면서 리버사이드 시하고 협력을 해서 기념관을 짓기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지금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리버사이드 시에서 10에이커를 무상으로 거의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기념관을 짓고 복합문화센터 또는 복합역사문화센터를 짓는 것이 이제 미주도산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차세대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이 복합적인 문화센터가 큰 기능을 할 것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예, 이것이 바로 어, Point of Cultural Interest, 문화 관심지 제1호. 원래는 Point of Cultural Interest라는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이 파차파 캠프 사적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그렇군요.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기금 모금이 되는 대로 아마 이 기념관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우리 동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우리 지금 도산 기념관이 리버사이드에 착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포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 오시는 분들도 꼭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업적을 기리는 도산 기념관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수님, 파차파 캠프 전시회 일정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예. 이 파차파 캠프 미국 순회 전시는 카네기 멜론 파운데이션에서 제가 85만 불이라는 기금을 받아서 기획하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전시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10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뉴저지에서 개최가 됐고 이제 오늘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뉴욕 플러싱에 있는 GLF 빌딩에서 이제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시카고에서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시가 된 후에 다시 리버사이드로 옵니다. 7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거의 넉 달 동안 리버사이드에서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특히 서부에 계신 분들은 리버사이드에 오시면 전시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핏줄을 같이 하는 이민 선배님들의 이야기라서 네. 남일 같지가 않고 지금
파차파 캠프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 같이 했던 한인분들이 실행했던 이런 민주적인 가치들은 한민족의 자랑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미국 역사의 또 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래서 멜론 파운데이션에서 85만 불이라는 커다란 돈을 음, 저희들에게 준 것이죠. 예. 미국 아,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 그렇군요. 역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국 역사의 일부고 특히 한인 사회에서 차세대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미국 투어 전시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중요한 지금 전시회 하고 계시는데 전시회 일정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힘은 없지만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알리고 아무리 네.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발굴을 하신 것 네. 같아요. 예. 좀 잘 네.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태환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국에 설립한 최초 한인 정착지, 최초의 코리아타운이기도 한 이 파차파 캠프에 대해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라면 꼭 알아야 할 역사적 내용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장태환 교수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